자, 서해 공무원 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월북이 아니었는데 월북이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터져 나오면서 야당에서는 문을 죽이려고 새로운 색깔론을 펴고 있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문 정부의 친북 한마디로 낙인을 찍으려고 그런다.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이재명은 자신을 향해서 지금 수사망이 압축되자 개딸 양아들을 만나서 또 쇼를 했습니다. 18일 계양산 토요일날 야외 공영장에서 이재명과 위로걸음 같이 걸을까라는 그런 모임을 하면서 개딸 양아들을 여기 불러 모았어요. 맹색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의원들한테 억압적 표현을 한다고 뭐가 도움이 되겠냐. 문자 폭탄하지 마라 했어요. 자,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개딸 양아들들이 보수한테 하겠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해대는 것이 이재명 개인에게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재명이가 자기 팬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자제하라 한 거죠. 자, 그 이재명이 뭘 좀 느낀 거죠. 눈치는 빠르죠. 그래서 여권이 자기를 손볼라 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형성될 분위기가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서 모욕적 언사, 문자 폭탄 같은 것은 하지 말자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일부러 연출해냈습니다. 또 전대 룰 변경과 관련해서 당내 이견이 나오니까 정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이 원하는 걸 당연한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 게 문제다라고 하며 또 은근히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색깔론이 이 문제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사드 배치와도 있고 또 여건이 안 건들라고 해서 지금 아직 말을 안 하는데 북한에 대한 서해 공무원이나 사드 관련해서 전파 위해성을 2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전파 위험성이 있느냐 그 조사 사실을 감추고 쇼했다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는 과거에 문 정권이 북한에 밀무역을 했다라는 게 폭로되면 그때는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 밀무역의 본질이 뭡니까? 정보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북한 석탄을 한국이 사서 한전사나 공단에 주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이 만드는 정제유를 북한의 배한테 공해상에서 만나서 공급해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한 주역이었느냐. 제가 그런 일에 관계된 배가 부산에 한 배 정비 공장 선박 도커에서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었고 UAE에 팔려 나가기도 했다고 폭로하지 않았어요? 제보 받았어요. 거기에 정보기관 직원이 와가지고 체크하고 있다라는 그런 제보까지도 폭로를 했습니다. 문 정권에게 묻는데요. 대북 밀무역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그걸 덮는데 검찰도 관여해서 침묵하는 겁니까? 진짜 중요한 본질은요. 대북 밀무역에 있지요. 앞에 이야기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사드 관련 유해 전파를 실제보다 훨씬 낮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요. 대북 밀무역과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북 밀무역은요. 문 정권이 북한 정권을 세계적 경제 제재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도와줬고 그런 것들이 폭로되거나 드러나자 그걸 갖다가 또 정부의 사법기구가 등장해서 다 쉬쉬하면서 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냐면요. 북한 관련된 문제에서 정말 작은 것들만 이야기하고 북한이 기분 안 나쁜 것들만 이야기하고 우리 내부의 문제들만 이야기하고 북한과 직접 얽혀있는 대북 밀무역은 왜 말을 하지 않느냐. 네, 그거 한번 분명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은요, 이 사정과 부패 범죄 부분을 섞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재명에게 지금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부패 범죄입니다. 자, 그걸 사정이라고 하는 정부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부패 범죄가 맞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의도 때문에 세상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사정이거나 내가 적폐청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국정농단을 계속 밀어붙여서 낙인 찍을 필요가 있다라는 정권의 의도 때문에, 새 정권의 의도 때문에 이전의 정권의 부패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억울해요. 그게 억울하면 있을 때 잘했어야죠. 그러니까 사정과 부패 범죄를 혼돈해서 말하지 마라. 전 이재명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재명이 일일이 한번 대답해봐라는 거죠. 본인 입으로. 말 못하잖아요.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 말 안 하잖아요. 이재명이 자기한테 나오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말하는 거, 이재명이나 측근이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전부 빙빙 돌리는 이야기나 그냥 아예 원천적으로 잡아떼는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인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요즘 한간에 뭐 여사 논쟁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게 놔주세요. 그게 부를 자유 아닙니까? 자유라는 거는요, 정말 이런 데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 여사라 부르든가 영분이라 부르면 우러러 보이고 씨라고 부르면 낫고 그것도 안 하면 못된 놈들입니까?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권위라는 거는요, 자기가 잘해서 만드는 거지 남이 불러줘서 권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대접받고 싶으면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니 김정숙 영분이 아무리 불러도 사람들은 김정숙이라고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몇 년간 여사나 영부인으로 불리면 뭐합니까? 나중에 그것보다 더한 이야기로 불릴 건데,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